일단은 여러분 그 단어장을 좀 먼저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시작하니까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이 외워오셔야 할 이제 단어입니다. 이거를 먼저 좀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유영이, 정민이, 혜인이, 그리고 승우, 현서, 혜민이, 그리고 다현이.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단어를 받아드렸고 그 단어가 아마 2개 내지 3개 과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 외우는 건지 아니면은 특정 몇 개가만 외우는 건지는 이제 아마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보내주실 텐데 만약에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별도로 말이 없으시다면은 여러분께서 한번 좀 물어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얼마만큼 이제 외워야 하는 건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그 단어의 개수에 따라 다른데 이게 학교 출판사마다 한 과에 이제 해당되는 단어 개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 어떤 출판사는 한 과에 한 50단어도 채 안 되는 막 이제 그런 과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막 100몇 단어가 있고 막 이래요. 한 과에.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만약에 막 그 이제 한 페이지에 이제 총 50단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한 과가 한 페이지가 넘어간다면은 그러면은 한 과만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만약에 한 페이지에 이제 50단어 또는 50단어가 채 안 된다. 이제 그렇다면은 2과를 아마 외워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담당 선생님들 재량이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들께 이제 여쭤보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 검사를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돌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님부터 볼까? 여기서 조동사로 쓰인 거긴 한데 근데 원래 나의 위치는 여기다가 쓰는 요 조동사. 그러니까 원조 조동사가 되겠죠. 네. 네,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될까요? 일단 더는 써줘야 되겠고. 아니요, 요 구성으로 쓰지 않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써야 돼. 지난번에 쌤이 알려줬던 거. 자, 네. 네, 괜찮아요. 이것도 네. 자, 너 이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생략해도 되고 이거 맞는 거고. 그냥 알테스트라서 좀 괜찮아요. 아, 네네, 생략해도 돼요. 올이 주어예요. 올이. 근데 오띵스가 아닌데요. 오띵스가 아니에요. 올이 주어인데 올이 단복수가 둘러야 되거든요. 올 자체가 주어가 될 때. 근데 단수일 때는 모든 것 이렇게 써야 되고 복수일 때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나왔지. 그러니까 이제 단수식이에요. 됐어?
네, 왜냐면은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그 좀 특수한 이제 구문 중에 하나였죠. all 나오고, all이 나오면 뭐 the first thing 나오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what 나오거나 이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이어서 do가 나오고 비동사 이런 비동사 나오면은 투부정사 또는 동사원형으로 보호를 받는다라는 좀 특수한 녀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투부정사나 동사원형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게 맞아요. 아 이거는 괜찮아요. 네, 써도 되고 생략해도 돼요. 저건 상관없어요. 투부정사로 아마 나와 있을 건데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네, 이건 상관없어요. 정리. 오케이. 이러면은요 어법적으로 돼요. 왜냐면 오 자체가 얘 자체가 이제 대명사로 쓸 때는 이제 단순한 복수 취급이 가능한데 뒤에 이제 형용사처럼 쓰여서 뒤에 명사를 쓸 때는 복수를 쓰거나 아니면 셀 수 없는 명사를 써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이제 얘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건 어법상 좀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요. 이거는 없었다면이잖아요.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뭐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해도 아니라 헤드가 되겠지. 그 어떤 거? 아까 6번? 3번? 3번은 또 어떤 거? 아 관계대명사로 썼구나 이거를. 관계대명사로 써도 돼요. 이거는 상관없고. 오케이 나머지 맞고 이건 괜찮아. 아니에요. 이거는 초보정사나 동사원형을 써야 돼요. 이 부분. 아, 이렇게 다른 앞으로. 괜찮아요. 똑같은 말이니까. 네, 글자 수 제한이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에이, 그건 틀렸고. 아니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여기선 상관없어요. 그건 빼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 스위치가 안 맞고요. 그렇게 되면 스위치도 안 맞고 그리고 이 구문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오를 쓰거나 아니면 띵으로만 나오거나 아니면 왓절이 나오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해야 됩니다. 어차피 어법적으로 안 가져요. 이거 때문에. 오케이, 잘 들어갔습니다. 자. 아유, 우리 정규 마지막 수업이네요. 아, 이거 꼭 나왔구나. 자,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좀 해볼게요. 얼른 어디 갔어? 잠깐만. 자, 한번 다시. 어메? 아, 안 펴져 있었구나. 아, 내 정신. 진짜 펴져 있는 거 같지. 죄송해요. 잠시만 대기. 애기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래? 응? 피곤해요? 일찍 일어나고. 아, 진짜 분필도 안 가져왔네. 내 정신 켜진 동안 분필 좀 넣을게요. 죄송해요.
번째부터 볼게요. 전기의 발명이 없었다면, 자 이제 가정법이죠. 자, 가정법에서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얘네 이제 해석적인 차이인데, 가정법 과거는 실제로는 현재 시제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실제로는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정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 없었다라는 말이 나왔잖아. 없었다. 지금 전기의 발명이 없었다. 그럼 없었다니까 해석이 과거처럼 되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법에서는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가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게 without을 쓰는데, 힌트 단어를 보면은 지금 had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라는 형태로 쓴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if로 써갖고 if it had not been for라는 형태도 있지. 이걸로 써도 돼. 똑같은 말이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had it not been for the invention of electricity. 그래서 이제 전기의 발명이 없었더라면, 이 전체 덩어리가 뭐뭐가 없었더라면이고, 가정법이니까 would, could, should, might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would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잠들어야 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잠자러 간다 할 때 go to bed를 쓰죠. 그래서 we, would,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그래서 gone to bed라는 형태까지 됐고요. 남는 것들, 해질녘에 한 덩어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매일 밤 맨 마지막에 쓰면 되겠죠. 역순으로 우리가 쓰니까. 그래서 at sunset, every night 요 순서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 보조금이 없었다면. 자, 얘도 똑같아 얘들아. 없었다야, 없었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될 텐데, 사실 여기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서 쓸만한 이제 힌트가 따로 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쌤은 그냥 간단하게 without으로 썼는데, 당연히 다른 걸로 써도 됩니다. 뭐 but for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썼던 if it had not been for나 had it not been for, 네 개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 여기서 subsid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보조금이에요. 단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뒷부분에도 어떻게?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로 가야겠죠. 자, 일단 주어를 먼저 보자면 이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students in this city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보통 식사한다고 할 때는 동사 have를 씁니다. eat 안 써요. 그래서 might not have had 조동사에 have pp를 썼고요. 하지 못한 거니까 중간에 죄송. 자, 다시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무료 아침 식사 드리니까 free breakfast 나오고, 마지막 남는 단어가 있겠죠. 학교에서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서 이제 at school 해갖고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서적으로가 얘를 수식하고 성숙한은 얘를 수식하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emotionally, nature, people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아까 이제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이제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people를 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를 써서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 are다가 emotionally, nature 이렇게 쓰신 분도 있는데 틀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쓰셔도 맞아요. 자, 어쨌든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알고 있다. 원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다면 know를 많이 쓰지만 힌트 단어에서 understand 나왔으니까 understand 써준 거고, 자, 그 다음에 뭐를 알고 있다? 뭐뭐 하다는 것을, 뭐뭐 하다는 것, 이게 뭐야? 이게 대시자 같아, 그치? 자, 그래서 뒤에 대절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자, 대절을 이용해서 그럼 또 다른 주어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뭐뭐 하는 것이니까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 이거 생각해야겠고, 그 다음에 뭐 하는 때가 있다라는 말 나왔네. 그럼 있다가 동사겠네. 그럼 뭐뭐가 있다니까 우리가 there 비동사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there에 비동사를 썼는데, 여기서 보면은 주어가 보자. 잠시만요. 제가 잘못 봤네요. 주어가 얘가 아니라 여기였군요. 때가 나왔었네요. 때. 여기에서 이제 이 때를 수식하는 게 요만큼 되고, 그럼 때가 주어가 되겠네요. 때라는 건 time인데 여기 이제 복수형으로 나왔으니까 there are times로 써줬습니다. 그럼 어떤 시기냐? 이런 시기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때 시기를 꾸며주는 거니까 관계부사 when이라던가 아니면은 불완전하다면 관계대명사 which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힌트 단어를 보면은 when이 나왔으니까 관계부사 when을 쓰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완전한 문장, 이 덩어리가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요 문장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동명사나 투부정사, 그
그리고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되다라는 말이 동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되다라는 말, become이나 이런 게 따로 없으니까 일반적인 비동사를 쓰면 되겠다. 비동사도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혹시라도 여러분이 여기다가 becomes라고 썼다 해서 틀린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뭐가 되는 거냐? 요 네모가로가 된다. 이 덩어리가 이 비동사에 대한 보호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친구들이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친구들이 해야 한다. 그럼 이 두에 대한,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는 말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여기에 것은 what을 써야겠구나 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좀 어려웠어요. 절이 되게 많이 나와갖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한계 혹은 장애물만을 발견하는 것에서 예술가는 영감을 발견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 4번도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뭐뭐 하는 것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뭐뭐 하는 것에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뭐 하는 것에서를 쓸 때는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where 쓰는 거예요. where.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요 앞에 무슨 뭐 관계부사 place가 선행사보다 place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요. where 자체가 여기서는 관계부사라기보다는 접속사로 쓰이는 거예요. 접속사 where. 자, 접속사로서 이 where가 이끄는 절은요. 뭐뭐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하는 곳에서. 그래서 부사절을 이끕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괄호 하는 것에서 예술가는 영감을 발견한다. 그럼 이건 그대로 쓰면 되겠지. 주어 동사 목적어를. 그래서 the artist finds inspiration 그대로 쓴 거야. 이걸 아까 이제 뭐 복수형으로 쓰신 분도 있는데 당연히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근데 어디에서 발견한다? 여기에서 영감을 발견한대요. 그래서 where 이하가 나온 거고 where 절에 이제 주어, 보통 사람 나와야겠죠? ordinary person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 발견한다는 말 똑같은 거 find 나왔고요. 한계 또는 장애물이니까 한계를 먼저 쓰는 겁니다. 얘가 목적어 1번이고요. 장애물이 목적어 2번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뭐뭐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only를 써야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finds only 먼저 써준 거고 첫 번째 목적어와 두 번째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볼게요. 오류 없는 글을 창작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자, 이 패턴 많이 봤었죠?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는 이것뿐이다 라는 패턴이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올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왓절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애들 나오고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서 뒤에 주어의 두 동사가 또 나와야 된다 이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온다? 비동사 나오고 투의 동사원형 또는 그냥 동사원형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다. 지난번에 배웠던 특수한 구문 중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라고 나왔으니까 all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 all 자체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몇몇 분들이 이제 쓰시는 답을 봤는데요. 자, 첫 번째 all the thing으로 쓰신 분들이 있었고요. 또는 all the things로 이제 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오류가 생기는가? 첫 번째 all이라는 녀석이 얘 자체적으로는 모든 것일 때,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 all 자체가 대명사로 쓰일 때. 그럼 이때는 당연히 단수 취급이 되고 이때는 복수 취급이 될 거 아니냐, 그치? 근데 얘가 일반적인 형용사로 쓰일 때 뒤에 그 명사를 받아야 되는데 뒤에 나오는 명사는요 복수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와요. 됐어요? 이게 특징이야. 근데 띵이라는 거는 셀 수 있는 명사고 그럼 일단 얘 탈락이고 그리고 뭘 써야 된다? 일단 복수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얘 all the 띵이라는 형태는 일단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요. 두 번째는 all the things라는 건 뭐냐?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해석과 틀리잖아요. 모든 것은 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어떤 것들은 어떠어떠한 것들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들로 얘기가 나온 게 아니죠. 복수형으로 나온 게 아닌데다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요 패턴 자체는 전부 다 단수 버전이에요. 단수 버전. 그렇기 때문에 all the things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그럼 이만큼 덩어리가 이제 여기를 수식하는 거고 모든 것, 즉 all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all 나왔고요. 자, all을 수식하는 이 덩어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건데 대신 생략된 거고요. 써도 됩니다.
자, 이어서 요 안에서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으니까 주어 동사만 나와야겠지. 그래서 주어 당신이 동사 할 수 있다 라는 말 나왔고요. 남는 말도 써줘야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말. 창작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고요. 이 투부정사에 대한 목적으로서 오류 없는 글 이게 나온 겁니다. 순서대로 가자면 that you can do 너가 할 수 있어. 창작하기 위해서 to create 뭐를 오류 없는 글을 at a free writing 뭐뭐 free가 뭐뭐 없는이라는 뜻으로 알려줬었죠. 자 여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주어 다 나왔고요. 자 동사 찾아보면 이다 나왔으니까 비동사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네모바로 나옵니다. 자 뭐뭐 하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가 not 투부정사를 쓰거나 여기 to를 생략해도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투부정사 to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not forget 자 나왔고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래요. 뭐를? 중요성을. 잊어버리다의 목적어 중요성 the importance 나왔고요. 자 어떤 중요성이다? 교정 보는 것과 and 다시 쓰는 것의 중요성이니까 이 경우에는 앞에 나온 A를 먼저 쓰고 B를 그 다음에 쓰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교정 보는 것이 여기서 proofreading이 되는 거고 다시 쓰는 게 rewriting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미아를 돕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초의 일은 그를 안내소로 데려가는 것이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5번과 같은 패턴인데 all이 아니라 최초의 일이니까 the first thing으로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the first thing 먼저 나왔고 자 얘를 수식하는 마찬가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고요. 그래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가 할 수 있다. 위에랑 패턴이 똑같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너가 할 수 있어 that you can do 대생략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to help 나왔고요. 미아니까 a lost child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다 나왔으니까 비동사 단수니까 비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네모가로는 또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to take를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take를 써도 되겠지. 자 데려가는 것이랍니다. 자 누구를요? 그를요. 그래서 힘 나왔고 남는 거 안내소가 요 덩어리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오늘도 오늘의 진도를 나가야겠죠. 어디 할 차례인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할 차례인가요? 어디에요? 90쪽? 분사구문 할 차례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제목 자체가 주의해야 할 분사구문이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사구문이 아니라 조금 특수한 분사구문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늘 하다시피 이게 어법에서 중요한 건지 영상에서 중요한 건지 어떤 포인트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일단은 아래 나와 있는 그 답이 보이는 클로즈 여기 부분을 보시면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를 경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사구문과 주어 동사 간의 논리적 관계를 위해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제가 다른 경우 having pp를 쓴다는 점, 그리고 앞에 being이나 having been이 나오면 생략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1번과 3번이 조금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인데요. 4번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할 건 있긴 있어요. 4번은요. 근데 1, 3, 4번, 2번은 별로 안 중요하고 1, 3, 4번은요. 전부 다 어법에서 잘 나와요. 사실 영작보다는. 원래 분사구문 자체가 어법에 그 영작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파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영작은 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법이 사실은 좀 어려운 거라서 그거를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 분사 구문에 대한 일단 기본부터 보자. 기본. 자 기본은 뭡니까? 분사 구문이라는 건 부사절로 되어 있는 문장을 부사구로 바꾸는 거죠. 뭘 이용해서? 분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 합니다. 그러면 부사절이라는 건 뭔진 모르겠지만 절이라는 이름이니까 일단 주어 동사가 들어있겠고 여기는 구라는 이름이니까 주어 동사가 안 들어있겠죠. 부사절을 이끄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을 이끈다는 건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절을 만들 때는요. 세 개밖에 없어요. 재료가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이 세 가지야. 자, 그런데 얘네가 각각 이끄는 절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요. 부사절을 만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접속사예요. 접속사. 접속사만 있는 건 아니야.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 관계사에서 우리가 복합 관계사라는 녀석 있죠. ever 붙는 애들, whatever, whichever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 애들도 부사절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몇 개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그렇죠? 그래서 부사절을 만드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접속사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의 주어 동사라는 이 덩어리, 즉 부사절을 이제 부사 구의 형태로 뭘 이용해서 분사를 이용해서 바꾸는 걸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데, 자, 구로 바꾸려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항상 배웠던 게 뭐였어요? 날리고 ing 한다. 이거였잖아. 그치? 너네가 마치 공식처럼 외우는 거. 그쵸?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이제 분사 구문인데, 자, 그러면은 이 기본기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들이 지금 여기 책에 소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접속사의 이 패턴만 써볼게요. 접속사의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런데 요 주어랑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우고 ing를 하는데, 이 주어를 지우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절의 주어와 똑같으니까. 아니, 똑같은 거 두 번 말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보통은 생략을 했었는데, 이 둘의 주어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지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우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접속사는 날렸어. 근데 주어는 그대로야. 그리고 in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는 그대로, 동사의 ing, 이런 패턴으로 문장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어떤 학생이 예전에 이것 때문에 혼동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다시 써볼게 이거를. 접속사의 주어 동사이고 그냥 대충 쓸게요. 이렇게 있어. 이 둘이 달라. 자, 그러면은 이제 한 친구가 이걸 물어본 거야. 선생님, 그러면 접속사는 생략해도 되고 안 생략해도 되잖아요. 이건 쓰는 사람 마음이거든 원래. 그쵸? 선생님, 그러면은 접속사 냅두고 주어 두 개 다르니까 냅두고 그러면은 ing 이렇게 해도 분사 구문이 맞는 문장인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문장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1번 문장에 After he finished his homework, we went to the movie theater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요 문장을 보면은 after 냅둘래. we랑 we 다르니까 냅둘래. 그럼 얘를 ing로 쓸래.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After he finishing his homework, we went to the movie theater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그 친구가 물어본 게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써도 어법상 맞는 건가요? 물어봤는데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아니 왜요? 접속사 그냥 냅둔 거고 주어 다르니까 냅뒀고요. ing 만들어서 분사구문 했는데요. 근데 이게 왜 틀려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쓸 거면 뭐하러 분사구문을 만들어요? 아니, 분사구문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원론적으로 들어볼게요. 분사구문을 왜 쓸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쓸까를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절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문장이 길어요. 주어 동사가 다 있으니까. 근데 구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절보다는 문장이 짧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와 절은요, 의미만 똑같다면은 상호 호환적인 관계란 말이야. 절을 구로 바꿀 수도 있고 구를 절로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투투를 소댓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구와 절의 호환이거든. 그런데 절에서 구로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얘가 기니까 좀 더 간결하게 쓰고 싶어서 분사구문을 쓰는 거란 말이야. 좀 줄이고 싶어서. 됐어?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써버리면 after도 남아있고 need도 남아있고 얘만 ing로 바뀌어. 뭐하러 써요? 쓰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 안 줄어들잖아 문장이. 그러니까 애초에 분사구문을 만드는 의미 자체가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뭐냐면요, 요 경우에 주의점이라고 쓸게요. 이게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어떤 문법책을 보더라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점을 좀 써둘게요.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죠. 이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요. 접속사는 반드시 생략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생략돼야 되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예요.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접속사가 반드시 생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략. 아시겠죠? 요거를 좀 주의해 주세요. 접속사를 생략 안 하면 뭐다? 분사 구문을 만드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략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 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이게 어법 문제로 거의 단골이에요. 단골. 엄청 잘 나와요.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 잘 나옵니다. 이거를 고등부에서는요 병렬 구조와 연관지어서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또는 관계대명사와 연관을 지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니 얘랑 병렬 구조랑 뭔 상관이지? 얘랑 관계대명사랑 뭔 상관이지?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맛배기로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 개념을 볼 때 어법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 밑줄 쳐서 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가 맞냐 틀리냐. 근데 이거를 풀 때 여러분이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포인트 그냥 하나만 알면은 어떤 변형으로 나와도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포인트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전에 이제 어법 시간에도 얘기했던 건데 콤마는 접속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제가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어 동사라는 하나가 나왔고요. 콤마 찍고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법상 맞다 틀리다. 얘는 맞는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 지금 내가 이렇게 쓴 문장. 얘는 틀린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 어법상 틀립니다. 왜?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하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연결해주는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접속사가 됐든 관계사가 됐든 의문사가 됐든 연결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지금. 없잖아. 뭐 엔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됐어? 있는 건 뭐야? 콤마밖에 없어. 근데 다시 한번 뭐다? 콤마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콤마로 문장을 연결할 수가 없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동사가 아니라 다른 형태, 즉 준동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됐어? 그래서 그 준동사 중에 제일 만만한 게 뭐야? 분사 구문이거든. 그래서 얘를 ing로 쓰든 얘를 ing로 쓰든 둘 중에 하나로 써줘야 되는 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거든. 근데 많이 틀려. 이게 고등부에서 최근 2년 동안 제일 많이 나온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학기 때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다른 학교에서. 여러분이 내년에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세요. 아까 말했죠. 어법적 포인트가 더 많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이제 병렬 구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잠깐 했었는데 그걸 잠깐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한번 문제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예를 들어 여기 주어가 있어. 동사 1번, 동사 2번, 동사 3번.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구성이 있어요. 자, 요 구성은 어법상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나오는 구성은 어떤 거 같아? 승우야 어떤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그래? 윤영이는 어떤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벌써 답이 갈렸네? 괜찮아. 너네 둘 중에 답은 있어. 네, 이거는요 맞습니다. 자, 왜 맞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원래 여러 개를 나열할 때 있죠. 원래 우리가 두 개를 나열할 때는요 and를 쓰거든요. 근데 세 개 이상을 나열해. 이럴 때는요 우리가 and를 뒤에 한 번만 씁니다. 한 번만 써요. and 이렇게 붙이면 너무 번거롭고 번잡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콤마는 접속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유일한 예외가 바로 여러 개를 병렬로 연결할 때예요. 그러면 여기 콤마, 여기 콤마, 여기 콤마 이 세 개가 각각 얘는 아니고요. 이 세 개가 각각 뭐야? and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됐어? 여기다가 만약에 일일이 and를 쓰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어법상 틀린 건 아니거든. 근데 and를 일일이 쓰면 내 아들내미 말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빠 저는요 펜이랑요 그리고 지우개랑요 그리고 볼펜이랑요 그리고 저거랑요 그리고 저거랑요 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내 아들 말투 되는 거야. and가 일일이 들어가면 그냥 우리 어떻게 말하면 돼? 펜, 볼펜, 지우개 그리고 연필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쵸?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여러 개를 나열한 거야. 지금 보면은 동사 1번, 동사 2번, and 동사 3번. 돼서 A, B, and C가 된 거야. 됐죠? 그러니까 어법상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 더 내볼게. 이것도 한번 맞춰봐요. 주어에 동사 1번 나와. 자, and에 동사 2번 나와. 콤마 찍고 동사 3번 나와. 자, 얘는 어떨까? and를 여기 옮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and를 요 앞으로 옮겼어요. 자, 얘는 어떨까? 맞을까 틀릴까? 수민아 어떨 것 같아? 틀린 것 같아요? 그래? 정민이 어떨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이번엔 틀리다만 나오네? 혜민이는? 혜민이도 틀렸어? 현서도? 그래? 현서도 틀렸다? 맞는다고 한 사람 없나? 다현이는? 틀린 것 같아? 혜인이도 틀린 것 같아? 그래? 저는 더 틀리다네? 자, 아까 물어봤던 사람들 승우 틀려? 윤영이 틀려? 맞는 것 같아. 역배를 좋아하는 거였구만 이거. 어? 예, 얘는 틀립니다. 얘는 틀려요. 자, 왜 틀리냐면은 병렬 구조의 이제 그 구조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얘랑 얘는 and로 연결이 되지, 그렇지? 아니 근데 얘는 어떻게 연결할 거냐는 거야. 얘네들은 이미 짝이 지어졌어 이렇게. 이 and가 이 콤마가 and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얘는 안 돼요. 앞에서는 돼. 앞에서는 and가 맨 뒤에 있으니까 아 얘가 and로 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and가 미리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얘가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마지막 질문. 자, 얘가 동사로 못 씁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바꾸면 어법상 맞게 쓸 수 있어요.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 그러면? 뭐라고요? 이제 막 여러 가지 나온 것 같은데? 자, 한 명씩. 자, 혜인이 뭐라고? 동사 원형? 분사구. 아, 분사구문. 아, 분사구문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분사구문. 그러니까 ing 말하는 거죠? ing. 그렇죠? 또 다른 분들 혹시 없어요? 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맞죠? 맞죠? 자, ing가 맞아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이 동사와 이 동사는 and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다? ing로 쓰는 거예요. 이게 잘 나와요, 시험에. 이것도 잘 나와요. 왜냐면은 이게 왜 잘 나오냐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 개 나열된 거를 볼 때는 사실 별 생각 안 들거든요.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본 거야. 내가 쉬운 예시 하나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I had dinner, 내가 뭐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watch TV, 뭐 TV를 보고 그 다음에 뭐 took a shower 이렇게 했어요. 뭐 샤워를 했다. 이렇게 and를 뺐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걸 봤을 때 너네가 만약에 어법적 포인트를 찝어라. 그럼 여러분은 뭘 찍겠어? 얘가 병렬 구조다. 이거 찝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말고 찝을 게 뭐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닌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썼어. I had dinner and watched TV, took a shower. 땡. 이러면 땡이라는 거야. 됐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taking으로 써줘. 이렇게 써요. 됐어?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내는 거야? to에다가 to이라고 써놓고 밑줄 쳐놓고 어법상 아니야 틀리냐.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학생이 세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공부를 제대로 안 한 학생. 그냥 본문만 뭐 외웠거나 이렇게 단순하게 공부한 학생. 이거 투크 이거 본문에 나와서 에이 내가 이거 공부해서 봤지. 이거 툭 맞아. 넘어가 버려. 두 번째 학생. 툭이 본문에 나왔었는데 근데 엔드가 여기 있었는데 얘 여기로 가는데 뭐지? 이거 왜 바꾼 거지? 아니 근데 뭐 상관없겠지 뭐 넘어가. 자 이게 좀 중간으로 공부한 학생, 제대로 공부한 학생. 얘랑 둘이 병렬 구조니까 여기는 맞고 얘는 병렬로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가 없으니까 얘는 준동사를 써야겠구나. taking. 됐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딱 세 부류로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학생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됐어?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한 이 버전과 어때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버전과 굉장히 흡사해요. 지금 어때요? 주어에 ing 나왔죠? 주어 동사 나왔죠? 콤마만 찍혀 있어. 접속사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분사 본문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녀석이라서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걸로 넘어갈게요.
여기 설명을 보시면 분사 구문과 주어 동사의 논리적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기도 한다. 사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접속사를 쓰는 거는 쓰는 사람 마음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도 약간의 룰은 있어요. 약간의 룰. 그걸 좀 알려줄게요. 자,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시간의 접속사, 그리고 조건의 접속사, 세 번째가 양보의 접속사입니다. 보통 이 세 가지는 생략을 잘 안 합니다. 생략을 잘 안 해요. 시간의 접속사는 사실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뭐 when, as, while, since, after, before, until, as 엄청 많죠. 그렇죠? 종류가 많고요.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if나 unless가 있죠. 근데 if, unless 제외하고도 once라든가 as long as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조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once는 일단 뭐 한다면,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전부 다 조건을 나타내는 거고, 양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도 시리즈예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얘네들. 그래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 세 가지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은 보통은 생략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또 주의점, 아까 말했던 거 이거 기억하시죠? 요거 주어가 다르다면 접속사를 생략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건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문에도 once 나와 있네요. 조건의 접속사 나와 있죠? 그리고 주어가 똑같으니까 주어는 날라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once를 썼는데 once를 이제 의미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시제에 관련된 건데 얘가 사실은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던 녀석 중 하나였어. 얘가 딱 중3에서 고1 1학기까지 단골로 잘 나와. 중3 2학기에서 고1 1학기. 근데 간혹 가다가 고2 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제가 전에 이거는 억압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건데 복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동사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던 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수일치였고 두 번째가 능동태, 수동태였단 말이야. 그럼 사실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시제가 있었거든. 시제. 근데 쌤이 뭐라 했지? 시제는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왜냐면 시제를 그냥 생으로 문제 내는 거는 딱 중등부까지야. 중등부까지. 보통은 중3 2학기 중간고사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때는 보통 뭐로 내는가? 대과거로 보통 시험을 많이 냅니다. 중3 때는요. 근데 이 중3 넘어가고 고등부가 되면은요, 아예 진짜 소위 말하는 저는 생시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생시제. 그러니까 생으로 그냥 시제로만 문제를 내는 거야. 문제 의도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과거 쓸래, 현재 완료 쓸래, 아니면 과거 쓸래, 대과거 쓸래, 막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건 고등부에서 안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제에 관련된 문제는 전혀 안 나오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에요. 시제를 이제 다른 문법이랑 섞어서 내는 거예요. 다른 문법이랑 섞어서. 그게 이제 제가 말했던 뭐 가정법이 되기도 하고요. 조동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준동사와 섞어서 시제를 냅니다. 준동사와 섞어서. 분사는 준동사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사 구문과 시제를 섞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건 여전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설명을 먼저 보자면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경우에 having PP 형태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예시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has already sworn이라고 현재 완료 시제로 나와 있는데 잠깐만 3번 아닌가? 이거는 좀 설명이 좀 잘못 나왔네요. 이거는 have PP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지우고 ing 하면 having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라서 이거는 좀 설명이 좀 잘못 나와 있네요. 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경우거나 아니면 부사절의 시제가 완료일 경우입니다. 완료일 경우. 방금 전에 완료로 나왔잖아. 앞설 시제는 아니죠, 사실은요. 완료니까. 이때는 이제 having pp를 사용한다. 방금 전에는 똑같아요. 방금 우리 위에 나와 있는 3번 예문은요, 그냥 똑같이 가면 됩니다. because 날리고 주어 똑같으니까 날리고 has pp로 나왔으니까 그냥 having ing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제가 특별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얘는 현재 시제야. 근데 얘가 having pp로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뭘로 생각해야 돼?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얘가 현재니까 얘가 먼저 일어난 과거 시제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현재 완료 시제이겠구나,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was로 나왔다고 쳐봐. was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가 having pp 나왔다. 그럼 얘는 무슨 시제? 대과거 시제이거나 먼저 일어난, 또는
과거 완료 시제이고. 됐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볼게요. 분사구문 앞에 being이나 having been 나오면은 생략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대부분 생략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being이 생략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having been이 생략되는 거는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 만약에 주어에 was가 나왔다고 쳐봐. 어쩌고 접속사에. 그리고 뒤에는 주어에 뭐 예를 들어서 makes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들 때 지우고 주어 똑같다고 칠게요. 지우고 그럼 ing 해야 되는데 얘가 과거인데 얘는 현재잖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원래 어떻게 써요? having been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having been 형태로. 그렇죠? 근데 having been도 뭐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 녀석도 이제 종종 이제 생략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점 이걸 함께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한 1번과 3번에 비해서는 조금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 4번에서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 가능하다라는 이 내용 자체는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생략되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공부하다 보면은 생략이라는 개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접속사 대시 생략된다거나 관계대명사가 뭐 생략이 된다거나 이게 생략에 대한 게 이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유념해 주세요. 영어 공부를 할 때 생략이 나오면요 생략 자체가 중요한 경우는 없어요. 생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략되고 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략되고 난 다음. 생략되고 난 다음이 뭐냐? 여기서 being으로 생략이 됐네? 윗문장에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 As it was full of confidence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 같이 과거형 나오고. 그러면 지우고 똑같으니까 지우고 얘를 ing, being으로 썼는데 being은 생략 가능하다 해서 날리고 얘만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being이 생략 가능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뭐가 중요하다? 남아있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남아있는 애가 중요한 거야. 그럼 선생님 남아있는 쟤가 뭐가 중요한 건데요? full of confidence가 뭐가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독해 지문을 볼 때는요 being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이런 표시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것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독해 지문에는. 그러면 너네들은 full of confidence만 보고도 얘 분사구문이구나 라는 걸 니네가 눈치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흔히 분사구문이라고 하면 항상 ing 어쩌고 아니면 콤마 ing 우리한테 익숙한 버전은 이거잖아 분사구문이. 근데 이것만이 분사구문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한번. 왜냐면 생략이 되니까. 그러면은 분사구문이 생략이 이 being이 생략됐을 때는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는가 그게 오히려 중요한 건데 그거를 선생님이 여기다 따로 써줄게.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게요. being이나 having been, being 또는 having been이 been 생략이 되죠. 그러면 생략하고 뒷부분, 자 뒷부분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있죠. 뒷부분에는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일반적으로 형용사 구가 나오거나 아니면 전치사에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ing나 pp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 구로 나왔죠. full of confidence. 됐죠? 만약에 얘를 가지고 어떤 문제로 낸다면요. 만약에 저라면요. 전 얘로 낼 거예요. 형용사. 됐어? 나는 여기다가 밑줄 쳐놓을 거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써놓을 거냐? 이렇게 써놓을 거다. fully of. 난 이렇게 써놓을 거다. 그럼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앞에는 뭐 부사겠지 뭐. 그럼 여기 부사 자리 맞네? 이렇게 해버린다고. 부사 자리가 아니야. 비동사에 대한 보어 자리지. 됐어? being이 생략했잖아. be 뒤에 뭐 나와? 보어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부사는 보어 자리에 쓸 수 없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맞는 거야. 됐어?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쓴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보어 역할이 가능한 애들이야. 보어 역할. 전부 다 형용사거든. 네 개가 다 형용사야. 분사, 형용사잖아. 형용사고 당연히. 전치사의 명사도 형용사로 쓰일 수 있어요. 부사는 형용사로 쓰이거든 원래 전명구가. 됐어? 공통점이 전부 다 형용사. 즉 보어 자리라는 거야. 보어 자리. 됐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어법에서 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은요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단순하게 보고 넘어갈 수 있다고. 다르니까 그냥 냅두면 된다. 접속사를 그냥 살려놓기도 한다. 앞서면은 헤링 PP 쓴다. 빙은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학습을 할 때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게 이런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걸로 시험을 내서 그런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 됐을 때, 이 빙이 없는 요 상황이 됐을 때 내가 fal이라고 냈을 때 과연 얼마나 여러분이 잘 맞출 수 있겠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보요.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사구문에 대해서 볼 때는요 좀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야. 분사구문 문장이 나올 때는 반드시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는구나. 왜 보어 역할이야? 앞에 빙이 생략됐다는 거니까. 비동사는 이형식 동사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유기적으로 생각해야만 어법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게 초반 첫 챕터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잠시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서 좀 할게요.
잘 쉬셨습니까? 보겠습니다. 36번 목적 결과의 부사절이네. 자,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일단 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흔히 그 소대부문이라고 잠깐만 승리 자료인 것 같은데? 언제 왜? 아 추워서. 아니 난 또 저기 뭐야 그 다현이가 머리 풀어서 잘 안 보인. 미안해. 아무튼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소대부문이라고 이제 많이 외우는 것들이 있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목적 결과의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대시라는 녀석을 선생님이 좀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줄게. 이 대시라는 게 이제 쓰임새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내가 혹시 그 얘기 했었나? 그 대세 관련된 그 뭐야 내가 대학교 때 겪었던 그 얘기 해줬었나? 아 그래? 혜민이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 그때 니네만 있을 때 내가 얘기했었나? 저기 우리 그 현서랑 저기 혜민이랑 정민이 있을 때만 얘기했었나? 정민이 처음 듣는다는 생각인데 못 들은 분들도 있으니까 내가 좀 잠깐 얘기해 줄게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영문법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 교수님이 대성애자였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이제 좀 순화해서 대성애자라고 한 거지.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그 수업 듣던 학생들은요 대세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요. 분명 오늘 배우는 문법은 투부정사였거든. 근데 수업 끝나고 나면 남는 게 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승전 대시였어요. 기승전 대. 이제 그랬던 이제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첫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보는데 첫 중간고사 시험이 그 영문법 시험이었어요. 처음이니까 긴장되잖아. 이제 나는 그동안 이제 고등학교에서 시험 뭐 아니면 수능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봤지 대학교에서의 시험은 처음이니까 어떻게 시험이 나올까 막 이제 긴장도 되고 애들이랑 막 들어가기 전에 막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야 화이팅 화이팅 막 이러면서 들어갔단 말이야. 시험 보러 딱 이제 들어가서 쫙 앉았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고 이제 조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시험지를 나눠줘. 근데 맨 앞에 있는 애가 시험지를 먼저 봤을 거 아니야. 근데 봤는데 막 이래 애들이. 그래갖고 다음 장 넘겨갖고 또 근데 씨 뭐야 막 욕하는 애도 있었어요 심지어. 야씨 뭐야 이거 봐봐 이래갖고 이제 막 조교가 앞에서 조용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 뭐야 어떻게 나왔길래 그래? 하고 나 이제 맨 뒷자리에 있었어. 받았어. 근데 받았는데 1번 문제가 뭐였냐면요. 1번 문제 내가 그게 지금 몇 년 전이야. 지금 13, 14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1번 문제가 이거였어. 이게 1번 문제였거든요. 아직도 기억나. Sentence not that true, etc. 아직도 기억나 내가 이거. 그때 진짜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대세 밑줄이 다 쳐져 있어요.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어. 그래서 1번 문제가 뭐였는가? 자, 이 문장을 구문 분석하고 해석을 쓰고 각 대세 용법이 뭐로 쓰였는가를 서술하시오. 이게 1번 문제였어요. 제가 이제 저는 원래 대학교 명칭을 밝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명칭은 안 밝힐게요.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저명한 대학이에요. 제가 말하면은 알 수밖에 없는 어쨌든 그 대학입니다. 제가 나온 데가. 근데 이제 우리 대학에 나름대로 그럼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인데 다 이제 막 전국에서 막 놀던 막 그런 애들인데 애들이 이제 이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뭐야 이게 막 약간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내가 이제 나중에 친구들이랑 이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야, 넌 어떻게 썼냐? 막 별의별 답이 다 나와. 뭐 여기가 뭐 접속사에서 뭐 이렇게 뭐 묶어갖고 뭐 어떻게 뭐 그럼 얘 뭐지? 얘 관계대명사가 막 이러고 그럼 얘 뭐지? 얘 수식이가 막 별의별 막 다 나왔어 그냥 답이.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쌤 그래서 답이 뭐예요? 물어보면요.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세 쓰임새가 그만큼이나 많다라는 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단편적인 얘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시라는 게 쓰임새가 많지만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대세는요. 접속사에 대한点만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접속사. 자, 우리가 이제 접속사가 이끄는 절은요. 원래 이제 명사절과 부사절 두 가지의 역할만 하거든. 근데 이제 대세는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어요.
대시란 것 자체가. 그럼 명사절 접속사 대 같은 경우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녀석이겠죠. 사실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가 이제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얘기죠. 또는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하나를 더 써보자면 우리가 흔히 동격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녀석이 있죠. 동격절의 대. 그래서 이 동격 접속사 대도 명사절이고요. 뭐뭐 한다는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말로는요. 자 그럼 이제 부사절로서 이제 대시 뭐가 있느냐? 이제 얘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목적을 나타내는 대시 있고요. 두 번째가 결과를 나타내는 대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원인을 나타내는 대시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원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감정의 원인을 말합니다. 감정의 원인. 됐어요? 내가 하나 물어보자면 여러분 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잖아? 감정의 원인 어디서 들어봤어? 투부정사 할 때 들어봤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요. 결과는 그래서야. 그냥 그래서. 원인은 뭐뭐 해서예요. 됐어? 자 근데 이 대세에 대한 설명이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이제 랭크 36에도 아마 있을 테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까 전에 분사 구문할 때 제가 절을 구로 바꿀 수도 있고 구를 절로도 바꿀 수 있다. 쓰임새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써 있는 게 전부 다 절이잖아요. 절이니까 대절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절을 전부 다 구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거가 전부 다 하나로 바꿀 수 있는데 전부 다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 이거 전부 다. 왜냐면 투부정사도 뭐뭐 하는 것 명사 구에 역할할 수 있죠. 선생님 투부정사 동격 되나요? 네 돼요.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근데 그게 동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가능해요.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있죠. 그래서 있잖아. 투부정사의 결과적 문법 있죠. 투부정사, 감정의 원인 있죠. 전부 다 투부정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법에서요. 대시랑 투부정사가 실제로 되게 많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서로 상호 호환적이에요. 왜냐? 투부정사는 쓰임새가 굉장히 많잖아. 그치? 근데 대도 쓰임새가 많잖아. 그러니까 서로 보완이 잘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는 그냥 팁으로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잠깐 이거를 지우고 이제 이렇게 대세 쓰임새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목적 결과의 부사절이니까 딱 요 두 가지만을 갖고 이제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낼 때는 대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살짝 말했다시피 같이 어울리는 짝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so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목적을 나타내는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so that을 붙여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대시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텐데 주로 이 동사 자리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can이나 can이나 will을 많이 씁니다. can이나 will.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써요. 조동사를요. 자, 그리고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so 대시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저 물결 자리에는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근데 이 대만 잘라서 해석하면은 그래서야.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씩 잘라서 해석하면 너무나 뭐뭐해. 그래서 얘가 뭐뭐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씩 잘라서 해석하면요. 그래서 목적 결과의 부사절이 함께 묶여서 나온 이유는 뭐냐? 둘 다 so that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so that이 떨어져 있냐 붙어 있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so that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한 거고요. so that은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 that은 전부 다 투부정사와 의미가 똑같으니까 투부정사랑 뭔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그렇죠? 이 so that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so that에 can't를 쓰면 to to로 쓴다거나 so that에 can을 쓰면 enough to로 쓴다거나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so that 같은 경우도 우리가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쓰면 되는가? 당연히 그냥 to의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 투부정사가 하기 위해서라는 뜻일 때 in order to라고 쓰기도 하죠. 뭐하기 위해서. 하나 더 쓰자면은 so as to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래도 알바니잖아. 좀 업그레이드 된 거 하나만 더 말을 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이렇게 나왔어. 부사절이. 그럼 앞에는 이제 주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잘 봐봐. 이 주어랑 달라. 얘네가 달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를 투부정사로 바꿀 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투부정사로 써버리면 이 투부정사의 주어는 누가 돼버려? 얘가 돼버린단 말이야. 얘가. 근데 얘랑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주어를 표시해줘야겠죠. 그렇죠? 이 주어를 근데 여기다 그냥 쓰면 안 되잖아. 얘는 투부정사니까. 그럼 어떻게 써줘? 의미상 주어로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각각 for나 of의 목적격. 여기 앞에 for나 of의 목적격, 마찬가지로 앞에 for나 of의 목적격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건 약간 응용 버전이에요. 아시겠죠? 사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우리가 투투로 쓸 때 똑같잖아요. 앞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 근데 이 주어랑 달라. 그럼 우리가 투투로 쓸 때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를 해주고요. 인어투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해 주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는 항상 to 앞에 써주는 거야. 얘들아, in order 앞에 여기다 쓰는 거 아닙니다. to 앞에 쓰는 거야. in order for 목적격 투부정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to 앞입니다. to 앞에.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요 만약에 부정문으로 쓸 때 not은요 not도 똑같아. to 앞에다 쓰는 거야 무조건. in order not to, so as not to예요. 그럼 내가 하나 더 해서 선생님 그러면 의미상 주어랑 not이랑 둘 다 쓰려면요 그러면은 의미상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not to 동사 원형이에요. 됐어요? 이런 순서로 가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얘들아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아니 우리가 일반적인 주어 동사를 쓸 때 만약에 I don't like라고 쓰잖아. 예를 들어서 I don't like it 이렇게 쓰지 우리가 not I like 이렇게 안 쓰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주어 뒤에 not이 나오는 거야. 주어 뒤에 not이 나오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 결과의 부사절은 뭐 요 정도 설명드리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답이 보이는 클로즈하고 나왔는데 기출에서는 그러면 뭘로 잘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옛날에 정말 옛날에 여러분이 내 아들보다 어릴 때 한 그 시절에는요 소댓 꿈을 이제 투투로 바꿔 쓴다거나 투투를 소댓으로 바꿔 쓴다거나 아주 그냥 전형적인 문제 이게 잘 나왔었어요. 대신에 의미상의 주어를 활용해서 이게 중3 전용 어법이었어요. 중3 전용. 중3 때 많이 나왔는데요. 현대에서는 바꿔 쓰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애들도 하도 많이 이제 이걸 해봐갖고 이제 도 같아서 학교에서도 이게 너무 쉽다는 걸 아니까 잘 안 내려고 합니다. 물론 내는 학교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꿔 쓸 줄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출제율은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뭘로 나옵니까? 일단 어법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어법보다는 영작으로 잘 나와요.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랑 달리 영작으로 나오는데 바꿔 쓰는 영작이 아니라 그냥 우리 그 데일리 테스트 보는 것처럼 한글 주고 힌트 단어 몇 개 주고 영작해라. 그냥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볼게요. 혹시 제가 빼먹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so 대신 나왔습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2번 잠깐 건너뛰고 3번 그 다음에 so 대신 붙어있죠. so 대신 붙어있어서 주어에 can이나 may나 will을 쓰는데 may는 생각보다 많이 안 쓰이고요. 보통 can이나 will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may가 나와도 돼요. 자, 2번 부분은 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so 대 구문으로 많이 외우는데 이제 search that이라는 거야. search that. 자, 이거를 좀 잘라서 설명해 줄게. 잘라서. 여러분, so는요 여기서 너무나 라고 해석이 되는 부사예요. 부사. 이 so라는 것 자체가 부사. 그럼 부사는 원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줄 수 있지. 부사니까. 그래서 이 물결 자리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는 거야. 됐어? 원리가 이런 거야. 근데 얘들아, search라는 거는요. search도 해석은 비슷해요. 그렇게나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나. 근데 search는 품사가 형용사야. 형용사. 그럼 형용사는 뭘 꾸며줘?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 물결 자리에 뭐가 나와? 명사가 나오는 거야. 명사가. 됐어? 그러니까 차이점이 이거예요. so that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는데 such that 사이에는 명사가 나온다는 거야. 됐어?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업그레이드 해보자면 이 such 이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 해보자면요.
서치가 형용사지만 형용사 하나 쓰라는 거 없잖아. 또 써도 되잖아. 그래서 형용사를 또 쓰고 명사 이렇게 써도 돼요. 됐어? 근데 이 명사가 만약에 단수형이면 우리가 어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어를 어디다 붙이느냐? 여기다 붙입니다. 여기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서치어 혁명이라는 형태로 많이 외워요. 서치어 혁명.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나 뭐뭐한 명사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렇게나 뭐뭐한 명사. 됐어? 자, 그리고 제가 지금은 막 휘갈겨 쓰니까 일단 정리해서 다시 써줄게요.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서치를 so로 바꿔 쓸 수 있거든. 왜냐면 의미는 비슷해요. 너무나나 그렇게나 의미는 비슷하니까 so로 바꿨어. 얘도 똑같이 원래는 뭐가 와야 돼? so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니까 원래 형용사나 부사가 와야 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형용사가 왔어.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줘. 근데 이 형용사가 또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마찬가지로 또 명사 봅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단수라면 어를 붙여줘야 되죠. 근데 어를 어디다 붙이냐? 얘는 여기에다 붙입니다. 곱살을 그려서. 그래서 일명 우리가 so, 형, 명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 설명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께. 근데 이제 좀 정리해서 막 휘갈겨 썼으니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결론만 말하자면요, 서치어 혁명하고 대시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해석을 먼저 써드리면은 그렇게나 형용사한 명사여서 뭐뭐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나 뭐뭐한 뭐여서 뭐뭐하다 이렇게 됐어요? 해석이 이렇게 되고요.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so 형어명입니다. so 형어명. 됐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뜻은 똑같습니다. 됐죠? 차이점은 뭡니까? 어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의 위치. 됐죠?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는 거. 선생님, 그러면 이 명사가 셀 수 없는 명사면요? 셀 수 없는 명사면 어를 못 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치 혁명이나 소 혁명이나 같은 의미가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또는 복수명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복수명사 나온다면 어를 안 쓰니까 어가 다 빠지죠. 그럼 서치형 복수명사, 소형 복수명사 똑같은 뜻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시험에 나온 학교가 있었어요. 예전에 대화 중에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서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외적인 건데 여기다가 짧게 쓸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many가 나올 텐데, 이 형용사 자리에 many가 나올 텐데요, so many 복수명사 that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such로 써볼게요. 예를 들어 such many 복수명사 that 이렇게 나왔어요. 어는 당연히 안 붙겠죠. 그러면요, 얘는 어법상 맞고요, 얘는 어법상 틀립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many나 이런 거를 쓸 때, many much를 쓸 때는요, such를 안 써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이거 외적인 거는 그냥 필요 없습니다. 불필요하니까 여러분 굳이 뭐 기억할 필요 없는데요, 얘만 기억해 주세요. many를 쓸 때는 so many. 우리가 그 so many가 더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도 뭔가 발음이 so many 하면서 such many 하면 뭔가 입에 안 붙잖아. so many가 더 입에 잘 붙죠. 얘가 법상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세 번째로 할 수 있을래나 시험 문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까지. 자, 주어 동사 보어 이문형이라고 나왔는데, 얘는 지금 제목만 봐서는 솔직히 뭘 말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식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이 형식을 말하는 건지 일단 설명을 한번 먼저 좀 볼게요. 이 조그맣게 글씨 나와 있는 걸 먼저 보자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도 책을 좀 봐주세요. 동사 뒤에 바로 나오는 주격 보어는 주어의 상태, 성질, 신분 등을 설명하며 주어, 수로 관계가 성립하고요. 보어 자리에는 투부정사나 ing나 pp, 형용사, 명사가 올 수 있다. 자, 주어 동사 보어 문형으로 잘 쓰이는 동사가 상태, 변화, 인식, 감각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냥 전형적인 이 형식 패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왜냐면 예전에는 제가 이 형식 문형을 설명할 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얘는 이 형식 동사니까 외워라 하는 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아니 내가 일단 나부터 암기하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 근데 아니 나는 암기를 싫어하는데 애들한테는 외워라 이러면 너무 무책임하잖아.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런 단어 외워 이런 소리를 사실 잘 안 했고 왜 얘네 뒤에 보어가 나오는지를 이제 뭔가 국어적으로 원래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애들이 이해는 이제 잘해요. 이해는 잘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못 풀어. 학교에서 다 틀려오는 거야. 근데 사실 그 틀린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그냥 이거 외웠으면 끝났거든. 그래서 저는요 지금 좀 약간 양가 감정이 드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실 원래 외우란 말을 엄청 선호하진 않지만요 외우는 게 유리해요. 얘네들은 외우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들이 이형식 동사다라는 거, 이형식 동사라는 거는 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자동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배웠던 거,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 이게 또 연결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이 동사들은 여러분이 외워두면요 써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어법 문제 풀 때. 얘네 뒤에 형용사 보어가 와야 된다. 또는 얘네는 수동태가 안 된다. 사실 보면 바로 답 나와요. 뭐 니네가 막 국어적으로 뭐 얘 뒤에는 뭐 상태가 나야 되고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얘네는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보어가 와야지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암기 쪽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10년을 넘게 강사 생활을 했지만 이 기본어법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보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보어라는 거. 항상 우리가 여기 계신 대부분 학생들이 우리 인트로를 다 하고 이제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학원에. 그러면 그 인트로 강의를 보면은요 보어와 수식어에 대한 막 이런 설명이 나와.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지에 뭐가 있냐면 보어, 형용사 보어와 형용사 수식어의 차이점을 뭐 예문을 들어 설명해라고 이런 이제 시험지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거기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식과 보어의 개념을 계속해서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보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충 설명하는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2차적으로 물어봅니다. 보충 설명하는 게 뭔데? 이러면 대답을 못해요. 보충 설명하는 게 뭔데 그래서? 이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일단 보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보충 설명하는 말인데 보어의 종류는요 2개밖에 없어요. 명사 보어랑 형용사 보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 보어와 형용사 보어의 차이점은 뭐냐?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명사 보어는 동격을 나타내고요. 형용사 보어는 서술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동격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명사와 명사가 동일한 거죠. She is a student. she와 a student가 똑같은 대상이다. 동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서술을 의미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동사처럼 해석. 동사는 아니야. 보어니까 동사는 아니죠. 근데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거야. She is pretty. 그녀가 예쁘다. 예쁜이라는 말과 이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예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죠. 마치 동사처럼요.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만. 제가 어렸을 때는 생활국어라 했었는데 요새도 생활국어라고 하나? 아닌가? 죄송합니다. 세대 차이입니다. 미안해. 자, 국문법을 배우잖아요. 국문법. 그러면 이제 국문법에서 혹시 그런 거 배워요? 국문법에도 품사 성분이 있는 거 혹시 배웁니까? 영어에는 8품사와 5가지 성분인데 국어는 9품사의 7성분이죠. 그렇죠? 여기서 끄덕끄덕 안 하는 사람은 공부 안 한 거야. 그게 뭐지? 이러고 있어 지금. 자 근데 영어에서 우리가 서술어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성분에서 서술어에 해당하는 거. 영어에서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게 동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주어 동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정식 명칭은 주어 서술어라고 해야 되는데 서술어가 동사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말에는 서술어가 2개인데요. 혹시 국어 공부하신 분들 동사 말고 또 뭐 있죠? 형용사. 오 공부 좀 했는데 맞아요. 서술어가 동사랑 형용사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예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에서는 그 표현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형용사, pretty라는 말만 가지고 얘를 동사처럼 쓸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로서는 서술어 표현이 불가능하다. 우리말은 가능하죠.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보어라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 보어라는 거는요. 해석을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형용사는 써놨죠? 어떻게? 동사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동사처럼. 명사는 그러면 명사보어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명사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명사 그대로 해석.
근데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하나 더 있어요. 죄송해요. 내가 다시 쓸게요. 죄송해요. 두 가지로 쓸게요. 명사 그대로 해석이고요. 하나만 더 쓸게요. 뭐뭐로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뭐로 뭐뭐라고. 됐죠? 자, 좀 팁을 주자면요. 명사 그대로 해석되는 경우는 보통 이 형식이고요. 뭐뭐로 뭐뭐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보통 오 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동사처럼 해석되는 건 이 형식, 오 형식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됐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우리가 만약에 코 같은 동사를 보면은 코 A, B 하면은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 B가 목적격 보호 자리잖아. B라고 또는 B로 됐어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고. 명사 그대로 해석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던 she is a student. she 그녀는 is 이다. a student 학생 그대로 해석한다는 거야. 됐어? 바뀌지 않고요. 명사 그대로 해석한다. 형용사번은 뭐다? 다시 한번 동사처럼 해석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오형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보어라는 거는 결국에는요. 제일 이 보어라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상태를 서술한다라는 겁니다. 상태를 설명한다. 여기서 나와 있었죠. 상태, 성질, 신분 등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 상태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상태인 이렇게 그러니까 형용사 보어일 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명사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어를 해석할 때 어떠한 상태인 이렇게 해석하면은 딱 맞아 떨어져요. 보어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she is pretty야.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그녀는 예쁘다라고 해석하는데 그녀가 예쁜 상태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말은 되잖아요. 그렇죠? 또는 she is a student 하면은 그녀가 학생이다인데 그녀가 학생인 상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인 상태라고 대입을 했을 때 말이 되면 보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뭐인 상태라고 대입해서 해석이 적절한 거야. 그러면 뭐라고요? 그러면 보어라고.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되셨죠? 뭐뭐인 상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전치사에 명사를 더하면은 덩어리 구가 되잖아요. 근데 이 구는요. 형용사 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사구의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보통은 부사구의 역할을 많이 하죠. 전면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전면구가 어떠한 상태라고 대입해서 해석이 적절하면은 이 전면구 자체가 보어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근데 이 애초에 전치사 중에서 뭐뭐인 상태로 해석이 제일 많이 되는 게 in이거든요. in. 그러다 보니까 in의 명사가 나올 때가 세트로 보어로 쓰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실제. 네, 이거는 그냥 부연 설명을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어에 대한 설명을 기준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래 나와 있는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에서 영접할 주어 동사 보어 부분을 찾는다. 뭐 주어 동사 보어 순으로 배워간다. 네. 죄송해요. 쓸 게 없네요. 네, 책에는 별로 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별거 없고 영어에서는 이제 우리가 영작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형식 동사에 가장 대표되는 게 비동사잖아요. 비동사. 그러니까 이제 이다 부분을 찾는 게 아무래도 핵심이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동사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다면은 베스트. 그러면은 베스트예요. 베스트. 아시겠죠? 여기 있는 동사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이형식 동사예요. 오형식에서는 안 쓰입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영작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부분은 나중에 우리 내신들이 끝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8월 지금 시계를 봤는데 8월 27일 8시 27분이요. 아니야, 그냥 쓸거면 얘기했어. 보자. 90부터 여기가 어디냐, 몇 페이지냐? 95인가? 네, 95네요. 90에서 95고요. 이게 랭크 35부터 이게 몇 번이야? 37번이었나? 37번. 그리고 또 있었죠. 그 앞부분. 지난번에 45까지였으니까 잠깐만요. 오메? 뭐야?
46부터 두 부분만 할게요. 46부터 49까지. 랭크 15, 16입니다. 네, 이 부분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수민아, 뒤에 좀 정지 버튼 좀 눌러줘.